예, 지금까지 하던 이야기를 제목을 다시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실감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할 걸 미리 말해버리는 것도 있어요. 왜 했던 소리 또 하고 중언부언하는가 하고 나무래지 말기 바랍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강자가 지배력을 행사해온 내력일 따름이고 다른 무엇은 아니다. 기존의 강자가 새로운 강자의 도움을 받고 싸움에 져서 물러나고 지배가 교체된다. 이것이 구체적 역사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세계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게 역사라고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부국강명의 꿈을 키우라고 고초합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도 지금은 강자에게 짓밟히는 처지가 있더라도 과거 어느 때가 아니면 과거 역사를 거짓말로 지어내서라도 자기들이 거대한 가해자였다는 것을 자랑스레 여기라고 합니다. 역사를 지어내서 이렇게 말하면 더 가려네. 장차 강성대국이 되어서 패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제히 노력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강자가 언제나 강자인 것은 아닙니다. 강자는 가해가 자해가 돼요. 가해는 반드시 자해가 따릅니다. 권투에서 이긴 놈도 시kan 맞아요. 10번 이기면 10명을 다 KO시켰는데 자기는 완전히 골병이 드는 겁니다. 매품팔이죠. 더 강해지려고 무리를 하면 그만큼 더 처참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천지 만물의 이치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교육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쌍지팽이를 짚고 나무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말싸움은 끝이 없어요. 시비하기 쉬운 언설은 접어두고 흔들기 어려운 사실을 제시하기로 합니다. 또 영국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작고 척박한 나라 영국이 거대하고 풍요로운 인도를 지배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인도의 수탈한 면화를 가지고 자기네 기계를 돌려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만든 면직물을 인도에 가져가서 고가로 판매하고 수공으로 고급 면직물을 만드는 인도 기술자들의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지금 영국이 자기들이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식민지 통치에 대한 거센 한계가 뜻밖에도 저 멀리 수탈할 것이 적고 아주 몽매하게만 여기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케냐 독립전쟁이 세계사를 바꾸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영국군이 첨단 무기를 동원해 강경에 지배했으나 케냐 독립전쟁에서 패배하고 물러났습니다. 대영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세계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은국의 소설 아이와 울지 마라, 리프노 차일드가 배경이 된 사건입니다. 사람은 고래, 들소, 호랑이 등 거대 동물을 마구 죽여 멸종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지구상의 최강자로 뽐내고 있다가 그런데 사람이 끝밖에 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시해온 미생물, 그 가운데도 바이러스가 전과 다른 문제를 보이면서 사람을 괴롭히기를 거듭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 모든 사람 공포에 질려 떨게 합니다. 사람이 지구의 지배자라는 착각을 잃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눈에 보이고 큰 걸 괴롭힌 복수를 눈에 안 보이는 놈이 하고 있어요. 예, 자업자득이고 사필 규정이라고 말해도 돼요. 위에서던 두 사건, 영국의 식민지 통치와 거대 동물 죽이다가 미생물에게 역습당하는 것은 별개의 같지만 주목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원리입니다. 지나치면 망합니다. 강한 쪽과 싸워 이겼다고 자만하다가 뜻하지 않게 약한 쪽의 반격을 초래합니다. 승리가 패배입니다. 가해가 자연스레 스스로 망하고 패배를 차지합니다. 이런 원리를 말합니다. 영국을 나무라기만 하지 말고 사람이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영국은 나쁜 놈이다 할 게 아니라 사람은 다 나쁘지 않느냐 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영국의 과오는 시정 가능하지만 사람의 잘못은
알아채리기 어려워서 바로잡기 더 어렵습니다. 인류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몰라요. 중국 전국시대에 쟁패를 거듭하던 육국을 통일하고 거대 제국 진나라를 이룩한 진시황은 경륜이 남달랐습니다. 법과 사상과 이사를 재성으로 발탁해 법이 엄격한 것을 국력으로 삼았습니다. 이사는 법의 힘을 엄청난 권력으로 삼다가 망했습니다. 환관 조고의 모험을 빠져 저자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란이 일어나 진나라도 망했습니다. 그 뒤를 한나라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선 후대 왕조는 모두 법을 간소하게 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고 표방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한고주 의방이 약법 3장을 반포해서 민심을 얻기 시작했어요. 모든 강경책은 자멸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동물계의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네요. 이야기를 재밌게 설득력 있게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체구가 너무 큰 동물은 아무리 힘이 강해도 멸종의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종일 먹어도 배가 계속 고프고 먹이를 먹어치워 더 생존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일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거예요. 이건 좀 죽으러 시켜. 먹이를 다 먹어치워서 먹을 게 없어요. 공룡에 멸종된 뒤에도 체구가 작기 때문에 살아남은 포유류 가운데도 너무 커진 것들, 매머드나 거대 유인어는 멸종됐습니다. 코끼리나 고리라가 어리석게도 그 뒤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거구를 자라면서 대지를 활보하던 땅늘보는 사라지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몸을 겨우 움직여 먹이가 적게 필요한 나무늘보가 된 것을 살아남아 있습니다. 호랑이는 궁벽한 산중에서도 찾기 어렵고 고양이는 세계 도처 골목에서 새끼를 많이 놓치면서 잘 살아갑니다. 우리 동네도 참 고양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호랑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고양이는 딱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체구가 작다는 거. 사람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참 슬기롭게 살아가요. 뭘 먹는지 참 그래도 계속 살고 새끼를 치는 거 먹을 게 있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쥐도 없는데. 한 번은 고양이가 참새를 낚아채는 걸 내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참새를 낚아챌 만큼 재빨라요. 그러니 그 야수의 본성과 재빠른 거는 호랑이 단연 축소판입니다. 호랑이는 왜 멸종이 되는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 인간 사회와 동물 세계의 두 사실은 거리가 멀지만 너무나도 크고 강력하면 자멸한다는 공통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크고 강한 경쟁에서 승리를 누리지만 자꾸 약한 쪽에서 반격을 받는 뜻밖의 사태가 벌어져 대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에서 인간은 정말 무력합니다. 거대 동물 인간이 많이 죽였어요. 미주 대륙에 가서 들소로 그냥 마음대로 사냥하고 호랑이 마음대로 사냥하고 코끼리 많이 죽어서 전부 상을 가져왔는데 그때 빛나는 성리를 거뒀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습격을 받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천지 만물의 이치입니다. 강자는 자멸합니다. 자멸의 유행보다 원리가 더 중요하다. 자멸의 유행 이력이라는데 원리가 중요해요. 크고 장하면 자멸한다는 것은 사람의 역사나 생명체의 내력에 국하지 않고 천지 만물에서 두루 타득한 생각의 원리입니다. 우주도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가 나날이 팽창한다 그래요. 나날이 팽창하면 어떻게 되느냐? 천문학이나 물리학에서 말하지 못하지만 정확한 이치가 나날이 팽창하면 다음에 수축합니다. 수축하면 또 팽창합니다.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빅뱅 이유가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천지 만물의 이치를 생각하면 거대한 것은 다시 폭발해서 수출하고 수축하면 다시 확대됩니다.
우주 전체도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현재 할 일을 알고 미래를 예견합니다. 사람은 천지 원리에 참여해 어느 정도 바람직하게 진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천인 합의를 하늘에 맡기지 않고 사람의 의지를 관찰해서 천인 합의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는데 최소한의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매를 줄이거나 늦출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크고 장한 것이 자매라는 것은 차등을 과시하다가 그것 때문에 자기 다리를 스스로 걸고 지물에 넘어지는 겁니다. 누가 공격을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변증법에서는 강한 놈은 더 강한 놈하고 싸워서 무너진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차등의 역사의 선후 역전이란 걸 하기 위해서 했던 근래 발견한 거. 프란츠 파농이라는 사람이 식민주의를 타폐하고 제국주의 해방 투쟁에 대해서 이론을 전개했죠. 제국주의는 더 큰 것이 반격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더 큰 격이 없는데 어떻게 반격하며. 제국주의가 스스로 무너진다는 걸 모르고 더 큰 놈이 반격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큰 놈이 나타나서 무너뜨린 게 아니고 지물에 무너질 때 작은 것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은 스스로 무너지니까 작은 놈이 살짝 건드려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작고 약한 쪽은 대등의 즐거움이나 평화를 누립니다. 불행히도 크가 강한 쪽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소리 편하게 하죠. 네가 중국 사람이면 어떻게 말하느냐? 차등 속에서도 대등을 이룩하기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도 대등을 이룩하기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해서 당연히 약한 쪽이면 약한 쪽에 작은 쪽에 태어난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대등의 가치를 크게 발견해 널리 혜택을 끼치려고 분발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다행하니까 나는 정말 마음 편하게 지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태어난 그런 행운을 누리고 있지 말고 남들에게 봉사하고 해야 될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읽고 두 가지 의미가 생길 것입니다. 크고 좋은 나라는 없는가? 이것은 작은 의문입니다. 크면서도 대등을 신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어렵다. 작으면서 차등에서 벗어나는 쪽보다 더 많은 걸 해야 된다. 다수인 것이 장애가 됩니다. 큰 의미, 작은 의미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된다. 또 이치가 이렇다는 것을 밝히고 이야기하는 것은 학문의 당연한 의무다. 내가 여기 있다고 이런 말하고 저기 있다고 그런 말을 하나 하면 됩니다. 사마천을 논하면서 사마천이 거대 제국의 한나라의 학자였다는 것이 사마천으로 너무나 큰 불행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한나라 제국을 옹호하고 한나라 제국의 그 팽창주의에 개인적으로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제국을 옹호하고 흉노를 무시하고 패권주의의 나팔수가 된 것은 사마천의 너무나 큰 불행이다. 그런 거대 제국에 태어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사마천의 불행이 오늘날 중국 학자들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불행인 줄 알고 시정하기 위해서 가난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대 제국의 나팔수가 되는 것이 나라의 영광이고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 비판이 더 선행합니다. 여기서 말한 건 작은 의문입니다. 작은 의문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는 큰 의문을 말했습니다. 동물의 내력과 사람의 내력이 같은가? 천인 합의를 그렇게 해석했다는가? 이것은 큰 의문입니다. 동물과 사람은 천지 만물의 내력을 각기 그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천지 만물의 내력과 생명체의 내력과 사람의 내력은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다. 착각입니다. 인간도 동물이고 동물도 생명이고 생명은 천지 만물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다른 존재와 다른 점보다 같은 점을 더 중요해야 돼요. 오랫동안 우리 사람이 다른 점을 말하는 것이 학문에 더 보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서 인간 중심주의니 인본주의 나왔는데,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인본주의는 항상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찬양의 대상이 되는데 그 시대가 이제는 가야 됩니다. 자, 인본주의를 계속 추적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반격이 다시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반격을 받고도 아직도 인본주의를 주장할 것이냐? 인본주의를 주장할 것이냐? 그러면 자연은 우리에게 더 큰 경고를 하고 더 큰 시련을 안길 겁니다. 자, 우리가 인본주의를 철폐할 수 있고 미생물과도 바이러스하고도 대등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봐줄 수 있을 거예요. 바이러스를 박멸한다. 예, 모든 전문가가 말해요. 박멸은 불가능하다. 박멸은 불가능. 왜? 바이러스는 사람보다 지구상에 더 먼저 나타났어요. 더 선배를 박멸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지구상의 역사, 생명체 역사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오만하게도 생명의 질서를 박멸해서 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그런 자연과의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길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이런 문화사관을 가지고 이런 학문을 하는 것은極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중심주의, 인간은 우월하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동아시아 개념이나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다 마음대로 하라고 인간에게 줬다고 하는 기독교적인 개념은 다 양쪽 다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생극의 원리는 천지만물의 둘이 타당한 것이고 천인합이 그런데 이제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의 이치로 공통 보편의 원리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천인합의를 하늘에 맡기지 않고 사람의 의지를 관철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천지 만물의 이치가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되고 천물의 마취를 쓰면 사람이 스스로 반성해서 사람이 자초하는 피해를 줄여야 돼요. 천지 만물의 이치가 그러니까 뭐 두드려 맞아도 그만이다. 예, 반성하고 좀 덜 두드려 맞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편할 뿐 아니라 우리와 이웃,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바람직하게 될 수 있고 더 조화롭게 될 수 있죠. 그런 걸 알고 아는 게 학문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학문의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지금 강자라서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뭔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선생님이 저번에 중국이 문명권의 중심에서 문명을 일으킨다고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사막화되고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 우리는 혜택을 입었는데 그럼 고려나 조선에서 중국에 그 반대로 혜택을 준 것을 우리가 찾아낸다면 오늘날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참고가 안 되겠나 싶은데. 예, 그 이야기는 동아시아 문명론 제일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지금 사막화되고 있는 것은 문명을 일으키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옛날에는 나무를 벌채해서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인도의 간지시간 유역도 그래요. 원래는 산림이 울창했는데
문명을 일으키는 거 다 베어버려가지고 폭염이 생기고 사막이 됐어요. 그렇게 희생을 해서 얻어진 문명을 우리는 그런 희생을 겪지 않고 결과를 갖다가 쓰니까 매우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그 문명을 더 발전시켜서 전해주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역사상으로 더 발전시킨 것은 서경덕부터 최한기까지 이런 기철학이 동아시아 문명을 더 발전시킨 성과입니다. 그것을 중국에 전해줘서 당신들한테 이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누려서 좋은 걸 만들었으니 이걸 은혜로 갚습니다. 할 겨를이 없이 세상이 막 달라져 버렸어요. 그건 또 그렇고 그걸 이어받아서 내가 조동일의 학문을 일하는데 중국에 가서 그랬어요. 내 학문이 당신들한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지고 와서 당신들 도와준다. 이게 보은이다. 이렇게 실제로 말했어요. 우리가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걸 깡그리 무시하고 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했다. 그거 따라가다가 주체성을 상실하고 우리 고유문화 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키다 거짓말입니다.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계속 감사합니다. 고개 숙이고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은혜를 갚았으면 더 발전시킨 걸 갖다 줘서 갚아야 돼요. 동아시아 문명론을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상당히 자존심을 상한 논조 있어요. 그 서문에서. 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역자 상위에 있는 사람이 긴 서문을 써가지고 뭐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수용하기는 수용해야 되는데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수용하기는 수용해야 된다. 더 앞선 이야기라는 걸 인정하게 만들고 중국 사람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깨우쳐 준 것은 내대로 우리 선조가 받은 은공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은 자존망대에 빠져가지고 발전이 없어요. 그것이 강자 자멸의 한 거죠. 강한 놈은 자존망대에 빠져서 발전이 없어요. 하시는 거는 이제 이제까지 우리가 세계 어떤 힘, 강약 이런 식으로 되어 온 건데 요즘 자꾸만 인터넷하고 이렇게 그 가상 세계가 너무 발전해 가는 것이 선생님 돈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면이. 예, 그것은 지금 인터넷이나 또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대등 세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기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정치, 경제적인 차등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더군다나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이 수익 창출의 방법으로 댕기면서 미국의 세계적인 패권을 더 강화하는 데 또 쓰이고 있어요. 그런 양면성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그 안에 들어가서 시정해야 되지 밖에서 욕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선생님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께서도 주장을 하셨고요. 북송 이후로 이제 중국이 하강의 길에 들어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려, 조선을 거쳐서 이론 철학적으로 굉장히 한국이 우위에 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건대 중국은 그 북송 이후로 가장 전성기를 맞고 있지 않나. 예, 그건 이제 중국사 어떻게 보면 북송까지의 고전적인 중국에 올라갔다가 거기부터 소위 중세 후기로 들어가면서 중간부나 주변부가 발전하고 중국의 일방적인 패권이 무너졌어요. 적어도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나 중국이 명청 제국이 청나라 때 그 정치적인 패권을 다시 찾았는데 청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치적 패권과 강력의 확대는 극도로 낮지만은 학문적, 문화적 수준은 극도로 하강했어요.
과거를 봐서 입신 출세를 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무식해지고 전부 돈밖에 모르는 시대가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렇게 강성한 것에 비교해서 정신적으로 멍이 들었죠. 오늘날 중국을 청나라의 강성함을 연장시키고 있어요. 그럼 청나라 때 하강을 회복하고 있느냐? 예, 아는 건 다 모르고 모르는 건 다 모르는 것이 회복의 징조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복하려면 각자 다른 소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공산당의 지도 이념이 완전한 해독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이것만 알아야 된다 할 때는 그냥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혁신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군사적, 영토적인 강성함과 내부적으로 와야 되는 것은 반비례해요. 중국의 오늘 학문이 뭐 중국 사람도 많고 학문도 많은데 너 어떻게 일률적으로 말하느냐?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국문학사 서술은 한나라의 학문을 평가하는 가장 결정적인 척도입니다. 자국문학사를 어떻게 쓰느냐? 중국에 나온 중화문학통사라고 하는 10권짜리 문학사는 참으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수준 이하의 저작입니다. 중국의 거대한 그 몸집에 비해서 너무나도 수준 이야기고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소수민족의 독자성을, 소수민족의 문학을 같이 끌어들여 이야기하되 소수민족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사실을 정면으로 왜곡해서 중원과의 우호를 이야기했다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투쟁인데 가령 남조국의 덕화비 같은 운남에 있는 비는 당나라와 싸워서 당나라를 물리친 이야기인데 당나라와의 화친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사실을 거짓말을 해가면서 거대 제국을 화해라는 정치적 구호에 의해서 유지하려고 하는데 문학사를 동원하고 있어서 학문적 진실과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 발전과 문학의 관계, 마르크스가 말한 그런 생산 양식의 변화와 상구구조의 문학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는 게 마르크스의 문학사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려나 연구가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그것을 보면 중국의 거대 제국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어떤 파탄을 가져오는가를 중화문학통사라는 문학사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문학사는 어디로라는 책에서 거기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거대 제국의 그 위신을 유지하면서 문학사를 잘 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문학사 소설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런 문제를 자기 관점에서 정말 독자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흑판에 크게 써서 이야기하고 동아시아 문명론에 나오는데 그거는 중국어 번역해서 삭제하지 않았어요. 국대학소, 나라가 크니 학문이 작다. 우리는 국소학대, 나라가 적으니 학문이 크다. 흑판에 크게 써놓고 이야기해요. 그건 중국어 번역판에서 삭제하지 않았어요. 국대학소를 참 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다고 중국이 정말 언제 그렇게 변화를 갖게 될 거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하루 이틀일지 뭐 수십 년이 갈지는 모르는데 그럼 뭐 로마 제국의
붕괴됐던 거하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비교가 가능한 겁니까? 삼국지 연의 앞에 천하대에서는 합쳐지면 나눠지고 나눠지면 합친다고 삼국지 연의 앞에 써놨어요. 오늘날 중국 굉장히 싫어해요, 그 말을. 아마 중국 현대판 삼국지 연에서는 그거 살짝 삭제했을지도 몰라. 예, 그게 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사람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중국 사람이 더 행복해져요. 거대 국가는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또 거대 국가를 정말 다 화합하고 평온하게 다스린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화해라는 두 글자를 중국에 완전히 도배를 했어요. 완전히 도배. 전국에 다 도배를 했어요. 뭐 사회주의 핵심 가치도 막 도배를 했고. 거불할 정도로 많이 도배를 해놓은 건 뭐냐?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잘 되고 있으면 왜 그걸 도배를 하겠어요? 그렇게 잘 되고 안 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너무 많이 써붙인 게 증거예요. 다른 증거 없어도 돼요. 잘 되고 있으면 왜 써붙이겠어? 사회주의 핵심 가치라는 것도 뭐 수십 가지를 써붙잖아요. 세상에 좋은 말은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 뭐 핵심 가치가 뭐 그렇게 많은지, 그거 왜 그렇게 많이 써붙이고 여러 말을 해놓고 많이 써붙였느냐?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그게 어떤 지도자가 잘못했다든가 어떤 정당이 잘못했다든가 어떤 정부가 잘못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이치다. 그 사람들도 그 이치 때문에 피해자가 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비난한다든가 할 문제는 아니다. 어떻게라도 도와줘야 되고 깨우쳐줘야 되고 그걸 완화시키는데 우리가 도움을 줘야 돼요. 어떤 사태가 잘못된 것은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의 이치를 모를 때는 얘기죠. 그 사람은 천지 만물의 이치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고 움직일 수도 있고 알아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밑으로 구르는 자동차의 운전수가 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 이렇게 하면 중국이 날 덜 미워할지도 몰라요. 누굴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죠. 누가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물러나면 괜찮을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중국 그 일반 사람들도 중화주의는 점점 세지기만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세질수록 나빠지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게 뭐 생각을 고치라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 그래도 이제 작은 시 하나는 중국제도 이제 한국 문학을 공부하고 한국 문학 통사를 알고 내 책을 읽고 내 글을 읽는 사람은 중국에서 그 나쁜 놈이니까 그 책 읽지 말고 그거 공부하지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열리고 있어요. 중국의 한국학과가 이제 굉장히 많이 생겨서 뭐 국내보다 교수 수나 학생 수가 더 많아요. 우리는 경쟁력이 없다고 국어국문학과 막 없애는데 중국은 막 생겨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 사람들이 내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그거 못 보지 말았고 막고 감독할 수는 단속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나 그 한국어 공부하고 한국문학 공부하기 위해서 본다고 할 때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면 조동 읽고 보지 말고 뭐를 봐야 됩니까? 물으면 나라에서 야 이거 봐라 이렇게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중국을 나는 매우 도와주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동아시아 문명론이 중국어로 번역된 것도 일조를 한다고 생각해. 적어도 동아시아는 대등하다. 중국 혼자 동아시아를 만든 건 아니다. 그 이야기 거기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크다고 하지 마라. 동아시아보다 작다 이거예요. 중국 혼자 어떻게 서양을 상대하려는가? 이웃이 같이 하자 이거예요. 그래 중국을 도와주려고 그런다. 혼자 하니까 두드려 맞지 않느냐? 우리가 형제가 거들어 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중국과의 관계를 자손만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이런 학문을 하면서 중국을 일깨워 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국면입니다. 지금 정치나 외교를 할 때는 이런 국면을 모르는 거예요. 정치나 외교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알고 중국을 도와줘야 돼요.